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1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우디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요르단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사우디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4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3위 확보가 성난 민심을 잠재울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제는 동기부여 회복이다. 실망한 선수들을 얼마나 빨리 추스르느냐가 관건이다. 전술적으로는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벤치를 지켰던 신의 공격수 탈랄하지나 미드필더 무사브 알주아이르 같은 젊은 피들이 기회를 받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특유의 기술과 점유율 축구로 UAE를 압도하려 할 것다. 이어서 C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아랍에미리트는 알제리를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모로코에게 완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는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오른 저력을 보여주었다. 비록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대어 사우디를 잡고 3위를 차지한다면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할 수 있다. UAE는 사우디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라이벌 사우디를 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UAE의 핵심은 역시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이다. 파비우 리마의 왼발킥 능력은 사우디의 느슨해진 수비 집중력을 공략할 주목이다. 또한 골키퍼 칼리드 에이사의 선방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사우디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날카로운 한 방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3, 4위전은 대개 전술보다는 누가 더 뛰고 싶은가의 멘탈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위기 면에서는 잃을 게 적은 UAE가 나을 수 있지만 선수단 뎁스와 개인 기량 면에서는 여전히 사우디가 앞선다. 사우디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주전급을 대거 투입한다면 전력차가 드러날 것이다. 이번 경기 사우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요르단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요르단은 이라크와 사우디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요르단은 2023 아시안컵 준우승에 이어 이번 아랍컵에서도 결승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요르단의 힘은 미친 활동량과 견고한 조직력에서 나온다. 객관적 전력은 열세지만 강팀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는 멘탈리티가 최대 강점이다. 요르단의 에이스는 역시 요르단 메시 무사 알타말이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모로코의 견고한 수비진을 균열낼 유일한 희망이다. 파트너 야잔 알라이마트와의 호흡은 역습 상황에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자랑한다. 요르단은 점유율을 모로코에 내주고 철저하게 웅크린 뒤 알타마리를 향한 롱볼 한 방으로 기적의 우승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이어서 B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모로코는 시리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어차피 우승은 모로코라는 평가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파와 국내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카림 엘 베르카오이, 왈리드 아자로, 압데라자크 함달라가 이끄는 공격진의 무게감은 요르단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수비에서는 나에프 아게르드의 제공권 장악이 요르단의 세트피스를 차단할 것이다. 모로코는 한 수 위의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이른 선제골로 요르단의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 경험, 기술 모든 면에서 모로코가 앞서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다. 물론 요르단이 이번 대회에서 사우디 등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단판 승부라는 변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요르단이 언더독임에는 부인하기 어렵다. 스쿼드 퀄리티에서 우위에 있는 모로코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아랍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이번 경기 모로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나폴리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 우승 청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한다. 리그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뿐일 정도로 올오어 나싱의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폴리는 라스무스 호일룬이라는 확실한 득점원을 보유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 스콘 맥토미니,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의 활동량은 밀란의 허리를 압박하여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콘테 감독은 단판 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유의 3백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수비 후 빠른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로 결승행 티켓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AC 밀란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 1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지지 않는 팀인지를 증명하는 수치다. 밀란의 강점은 왼쪽 라인을 책임지는 하파엘 레앙의 존재감이다. 레앙의 파괴력은 나폴리의 측면 윙백들을 수비 지역에 가둬둘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크리스천 풀리식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밀란은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유려한 빌드업으로 풀어내고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속도전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두 팀의 스타일이 명확히 갈린다. 나폴리는 파괴적이지만 기복이 있고 밀란은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좋다. 단판 승부의 특성상 수비가 더 안정적인 밀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나폴리의 3백 뒷공간을 레앙과 풀리식이 공략한다면 나폴리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쪽은 밀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폴리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알크마르 대 야기엘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알크마르는 마르텐 마르턴스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네덜란드식 토털 사커를 구사하며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승점 9점인 알크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16강 직행이 가능한 8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어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알크마르의 강점은 젊은 공격진의 폭발력이다. 특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최전방 스트라이커 트로이 페럿의 골 결정력은 물이 오른 상태다. 또한 중원의 핵심 스벤 미난스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폴란드 팀의 두터운 수비벽을 허물 강력한 무기다. 알크마르는 홈 이점을 살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빠른 템포의 패스 워크로 상대를 가둬놓고 공략하는 전공법을 택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야기엘로냐는 특유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이번 대회에서 선전하고니다. 승점 8점은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이지만 패배할 경우 득실차에 따라 탈락 위기까지 몰릴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야기엘로냐의 전략은 피지컬과 한방이다. 야기엘로냐는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승점 1점 이상을 챙기는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유럽 대항전 경험과 홈 경기력 면에서 알크마르가 확실히 앞서 있다. 야기엘로냐가 끈끈한 팀이지만 네덜란드 원정에서 알크마르의 빠른 템포와 기술적인 공격 전개를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야기엘로냐의 수비가 초반에 무너진다면 알크마르가 다득점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 알크마르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알크마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팔로세오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다. 승점 9점인 팰리스는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득실차에 따라 16강 직행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시드를 배정받을 수 있다. 최전방의 장필리프 마테타의 피지컬과 결정력은 북유럽 수비수들을 압도할 것이며 신성 미드필더 애덤 워튼의 경기 조율이 돋보일 것이다. 팰리스는 홈팬들 앞에서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하더라도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수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쿠오피온 팔로세오라는 핀란드 베이카우스리가의 강호로 탄탄한 조직력과 끈끈한 수비로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왔다. 산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쉽게 지지 않는 팀이지만 팰리스 원정은 차원이 다른 도전이다. 승점 6점인 팔로세오라는 최소 비겨야 자력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팔로세오라는 템백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와 핀란드 리그의 수준 차이는 명확하다. 게다가 장소는 원정팀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세러스트 파크다. KUPS가 피지컬과 조직력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기술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팰리스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팰리스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어렵지 않게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요 바이카노 대 드리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라요 바이카노는 이니고 페레스 감독 체제에서 홈구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축구를 구사한다. 현재 승점 10점인 라요는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승점 13점이 되어 타 구장 결과에 따라 16강 직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요의 강점은 좁은 경기장을 활용한 질식 압박이다. 바에카스의 좁은 피치는 상대 팀이 빌드업할 공간을 주지 않는 라요의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다. 팀의 에이스 이사크 팔라손의 창의적인 왼발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드리타의 밀집 수비를 깰 핵심열이다. 또한 알바로 가르시아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역습과 지공 상황 모두에서 위협적이며
스트라이커 호르헤 드 프루토스의 왕성한 활동량이 드리타 수비진을 괴롭힐 것이다. 라요는 초반부터 템포를 높여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드리타는 코소보 수페르리그의 자존심으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2승 2무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승점 8점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이지만 라리가 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낸다면 구단 역사상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다. 드리타의 무기는 단단한 수비 블록과 투지다. 객관적인 전력 차를 인정하고 템백에 가까운 수비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드리타는 비기기만 해도 대성공이라는 자세로 시간을 보내며 라요의 조급함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스페인 라리가와 코소보 리그의 격차는 상당하다. 특히 바에카스 원정은 라리가의 강팀들도 고전하는 곳이다. 드리타가 8점을 따내며 선전하고는 있지만 라요의 빠르고 기술적인 압박을 90분 내내 견뎌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라요가 전후반 내내 점유율을 주도하며 어렵지 않게 드리타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